네, 벌써 2부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시작할 거고요. SK증권 영업부 PRB센터 조성우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평온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도 좋고요. 네. 이제 좀 잘 풀릴 것 같아요. 금요일에 시장이 좀 반등을 네. 전체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주말에 좀 마음 편하게 네. 보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얘기 저희가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트 상담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027-4822, 027-4822로 전화 주셔서 내일 계좌 혹시 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뭐 손절을 하기 힘들다, 뭐 종목 교체를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성우 차장에게 좀 도움을 받아보시길 팁을 바라겠습니다.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그 계좌에 막 종목이 수십 개 꽉 차 있으신 분들은 작년 같은 대세 상승장 아니면은요 그 계좌 되기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소위 예. 뭐 다이소 포트, 예, 예. 뭐 백화점 포트, 그렇죠. 뭐 마트 포트 예.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하는데 추적하기도 힘들고 네. 요즘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여러분들 뭐 계좌 이거 한 페이지에도 다 안 나오잖아요. 아, 그걸 어떻게 그걸 소화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퍼스트 스크롤 클래스 정도 내려야 뭐 되는 거 스크롤 아니에요? 쭉 내려야 그건 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당연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뭐 수익의 재미를 많이 뭐 못 드린 건 인정합니다만. 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히 보여드린 건 저희는 종목 숫자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저히 관리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압축해서 집중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대응을 하니까 또렷하게 보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또렷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종목이 수십 개가 있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방치하고 운에 맡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내가 가진 주식을 내가 통제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주식에 자꾸 끌려가 버리게 되면은 수익이 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 점검은 더 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일정 부분 현금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시장에 대하셔야 그만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예, 이 말씀 드릴게요. 내 종목들은 다 소중하니까요. 근데 소중한데, 근데 왜 네.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덜컥 사가지고 왜 소중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저희가 포트 상담, 계좌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027-482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여러분들 친절하게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 차장님이 직접 들고 오신 시장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타는 금리를 타고라고 주제 정해주셨는데 뭐 산타 랠리가 좀 보이나요? 조금씩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만도 한데요. 일단은 그 왜 금리를 타고라는 표현을 했냐면 루돌프 썰매를 타고 올 것 같지는 않고 금리 인상을 타고 올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린 그건데. 네. 자, 그러니까 어렵게 시장의 반등의 실마리를 또 다시 잡았잖아요. 차트 한번 보고요. 코스피. 자, 일단은 뭐 위태롭던 그 박스권 하단을 잘 지켜내고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난 거래일에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에 띄는 특징들이 상당히 좀 수급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외국인의 뭐 선물, 뭐 금융투자의 어떤 뭐 현물, 뭐 요런 이제 패턴에서 지난주 이제 거래일에는 뭐 외국인이 현물도 꽤 많은 규모를 샀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신 연기금, 그러니까 기관 중에서도 사실 어떤 수급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어떤 수급 주체들이 이제 다 매수에 가담을 좀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보자 이건데, 자 일단은 이제 이 업종별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외국인 뭐 등등해서 이제 그 지난 거래일에 많이 산 그 섹터가 일단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물론 이제 뭐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만 전기전자를 지난 거래일에 외국인이 1,700억을 샀고 기관이 또 역시 1,70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IT를 땡겨주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게 우리 시장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도 조금씩 이제 힘을 내주니까 지수에 이제 보탬이 되는 거는 맞죠. 그런데 이 어떤 외국인이나 투신 이제 연기금이 등장해서 이런 이제 IT 이런 대형주를 산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지수 쪽에 이제 베팅을 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저는 해석이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시그널을 조금 이제 굳히는 것이 바로 이제 금융업인데요. 이제 금융업은 이제 장대 양봉이 생겼죠. 이거는 외국인이 1,020억을 샀고 기관이 94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와 비해서도 사실 처지는 규모가 아니죠. 오히려 어떤 업종의 덩치를 봤을 때는 매수 강도는 금융업 쪽이 훨씬 더 높았다. 훨씬 더 이게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런 건데, 그럼 이제 갑자기 외국인이 짠하고 등장해서 전기전자와 금융주를 이렇게 대거 매수했느냐. 그리고 투신연기금도 그동안 숨어 있다가 왜 갑자기 짠하고 등장해서 전기전자와 금융업을 샀느냐.
요 이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서비스업. 이제 지난 거래일에는 뭐 NC소프트가 좀 조정을 이제 받으면서 좀 눌리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양봉을 잡아주고 있고 수급도 여전히 살아 있어요. 외국인 110억 그리고 기관 1,750억 순매수.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도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뭐 NFT나 메타버스 역시도 지금 기세가 등등한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체감 지수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왜 갑자기 시장이 이런 분위기로 반전이 됐을까? 이걸 보자면 역시 저는 금리라고 봐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베팅을 시장에서 하기 시작을 했다 이건데 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맨날 그 미국 국채 10년물만 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채 금리를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저 빨간 게 10년물이고요. 이제 파란 게 3년물이에요. 근데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도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약간 이제 주춤하고 있고 저 3년물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제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제 시장은 금리 인상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다. 왜냐?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국채나 3년물 국채가 지금 코로나 직후 있잖아요. 우리가 0.5%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내렸을 때 대비해서 거의 지금 2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단 한 번의 금리 인상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실질 금리와 기준금리의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지금 이제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동안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자, 지금 현재 시장 금리에서 저렇게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기준금리 추이가 어떤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는 현재 0.75 수준에 머물러 있죠. 자,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 수준에 여전히 좀 머물러 있죠. 확실히 지금 시장 금리와 지금 그러니까 실질 금리와 기준 금리의 스프레드가 지금 너무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뭐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단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사전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금리 인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시장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 달 11월 25일이죠.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죠. 올해 이제, 마지막 금통이 아니에요? 예, 거의 네. 마지막 금통인데 여기서 일단 최소 25bp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50bp 깜짝 뭐 인상도 점치는 시각도 있기는 해요. 근데 너무 좀 극단적이긴 네. 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막 2단계씩 2레벨씩 금리를 이렇게 조정한다라는 것은 뭐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일단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좀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니까 이제 그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은 11월 25일이 이제 되니까 이달 말까지는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이런 패턴의 시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뭐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잦아드는 이제 그런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가 된다면 그래도 산타가 와서 뭐 선물 보따리는 아니더라도 뭐 사탕 정도는 주고 가지 않을까. 설마 엿을 주고 가지는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요 어떤 시장의 시그널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산타랠리라고 하게 되면 또 여러분 또 이제 이게 너무 좀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의 시나리오를 하단은 박스권 하단 2,900 그리고 상단을 3,080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산타랠리라고 한다면 이 박스권 상단을 가는 시도가 일단 첫 번째일 것이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요 3,080에서 3,100 사이에 존재하는 이 갭이 메워지기 전에는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괜히 먼저 지레짐작해서 여기를 도모한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삼성전자나 뭐 LG화학이나 뭐 이제 카카오나 사실 뭐 요즘 이들 종목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어떤 뭐 좀 매수가가 뭐 7층에 뭐 8층에 뭐 9층에 뭐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단정적으로 이게 뭐 8층 갑니다, 9층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금리 인상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이 뭐 전기전자나 금융주를 사주면서 당분간은 좀 지수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정도의 좀 그런 시나리오를 좀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3,080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여러 가지 시장의 주변 상황들을 종합해서 판단한 다음에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가능할지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뭐 선동적으로 뭐 다시 뭐 3,200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 네.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그래도 시장이 또
기다리던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해주신 부분들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연말 시장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랬고 또 우리는 우리만의 포트가 있으니까 종목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는데 네오 이뮨텍과 플레이비드 네,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저기 네오 이뮨 태식이 살아 돌아왔구나 뭐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뭐 살아 변동성이 돌아왔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예, 하여튼 이런 거예요. 뭐 일단 뭐 그래도 호기롭게 이제 바이오를 들고 와서 이제 첫날부터 뭐 속된 말로 뭐 쳐맞고 시작을 하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많이 좀 당황하셨을 거고 저도 조금 당황했는데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 어떤 이 업이라는 게 이게 좀 중매쟁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은 이제 술이 석잔이고 안 되면 뺨이 석대죠. 그러니까 뭐 제 종목이 잘 되면야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뭐 칭찬도 해주시고 하지만 또 안 될 때는 또 본의 아니게 또 욕을 먹는 게 이제 숙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바이오 주식은 삐끗하면 이제 그걸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이제 사실 좀 부담스러운 섹터이기도 하죠. 그런데 가지고 온 네오 이뮨텍이 처음엔 참 시작을 좀 이렇게 안 좋게 해서 걱정했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죠. 지난 거래일에 이게 지금 장중에 22% 이제 급등이 나온 거죠. 제가 그래서 요거 뭐 긴급 AS도 해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사실상 뭐 V자 반등의 뭐 이런 형태로 좀 나왔고요. 일단 뭐 결론만 얘기하면은 이제 제가 10일 날 요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방송 후에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시가 대비해서 이제 장중에 13%를 오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변동성을 잘 견뎌내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일단 소위권에 다 들어셨다는 이제 판단인데, 근데 이게 참 최근 3일 동안 무려 상하로 이제 25%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즘 시장에서의 참 이 숙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제가 계속 매일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어쨌든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열렸던 면역 항암학회는 이제 종료가 됐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오늘부터 또 당장 이제 코퍼레이션 데이 들어가고 해서 이제 뭐 기업 설명회를 또 열심히 해서 그 항암학회에 대한 이제 뭐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시장과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될 텐데, 일단은 지금 확인된 거 그냥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만. 일단 얘들이 그 T세포 증폭 기술에선 세계 유일이라고 하는데 이번 그 결과에서는 이 T세포 증폭률이 이제 50배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상당히 수치는 좋게 나왔거든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뇌암 생존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80%에서 95%까지 이제 올라왔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좀 좋게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장대 양봉으로 이제 선반영한 건지 아니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추가 반영할지, 요건 또 이제 변동성이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보시죠. 가격 전략을 제가 최초에 접근할 때는 차트 보시면 목표가를 14,000원 일단 제시해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주식은 처음 들어갔는데 두들겨 맞고 시작하게 되면 좀 많이 못 먹는 좀 그런 섹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단 한번 훅 겁을 먹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구간부터는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좀 올라오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이 분할 매도를 하면서 좀 이제 그 어떤 수익을 좀 실현하는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하고요. 만약에 이 3일 동안의 이 변동성이 여러분들 중에서 견딜만 하네, 뭐 이 정도는 괜찮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좀 야세 심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주식이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이오 주식은 제가 이렇게 한번 네오 이뮨텍을 토대로 한번 보니까 역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좀 요거는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 또 할지 말지 좀 고민 좀 해보고요. 예, 그거 해보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플레이 위드였나요? 지난 거래일에 말씀드린 거. 이것도 장중 변동성이 좀 있었더라고요. 예, 요것도 좀 봐야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시장에서 수익의 기회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변동성을 각오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 분할 매도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매매에서의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플레이 위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장중에 10%까지 이제 급등 시세는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왔는데 또 이제 음봉 떨어지고 막 매물대 이제 두들겨 맞고 막 하면서 이제 출렁출렁 거렸죠.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뭐 위아래로 한 13% 정도 이제 변동성이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에 그 NFT 기대감으로 이제 상한가에 이제 안착하고 끝났던 뭐 H스포트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는 이제 상승 출발하다가 이제 쭉 이제 좀 이 상승폭을 축소하는 요런 작용이 일단 첫 번째가 있었을 것이고, 요 종목으로 볼 때는 요 좀 12,000원대 요 구간 요 상단이 지금 장기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매물대 저항을 좀 이제 받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다만 최근에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지금 이 늘어나는 것이 확실히 이제 눈에 띄기 때문에
뭐 최근 보면은 이제 또 NFT 해가지고 NC소프트도 뭐 NFT 한다고 그러고 지금 보니까 최근에 저거 그 많이 인기더라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요즘에 뭐 또 가입하셨어요. 저도 주말에 가입했어요, 예, 어제.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네. 요즘에 굉장히 요즘에 좀 핫하게 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 디즈니도 지금 NFT 한다고 갑자기 뭐 또 메타버스 준비 들고 중이라고 나와가지고 기사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좀 NFT 쪽은 이제 다시금 좀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여기서 이제 매물대 상단만 돌파한다면은 뭐 다시 이제 조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오늘 시간이 많아서 되게 천천히 말씀드린 겁니다. 저 네. 랩 안 하고. 예. 네. 제가 이제 최초에 이거는 목표가를 13,700원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를 11,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요건 사실 이제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제가 가격 전략을 드리는 건데 이 변동성이 큰 주식은 사실 여러분들의 매수가가 이것과는 조금 이제 많이 좀 편차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목표가를 매수가 플러스 한 15% 정도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매수가 마이너스 한 7% 정도 잡으세요. 그러니까 13,700원이다, 11,000원이다 여기에 너무 여러분들께서 얽매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런 어떤 변동성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수가가 각자 좀 이렇게 좀 편차가 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뭐 위는 얼마, 아래는 얼마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조금 좀 이렇게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매수한 가격대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목표가는 15% 정도 잡고 손절가는 뭐 마이너스 7% 정도 잡고서 뭐 대응하시면 전 충분히 뭐 요 안에서 뭐 충분히 저는 뭐 이렇게 변동성은 있겠지만 등락을 하다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플레이위드를 제가 게임주 다 뒤져갖고 갖고 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알죠. 가격 메리트가 가장 있는 네. 종목이니까 여전히 관심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레이 위드까지 우리 퍼스트 클래스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들 리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포트 상담과 계좌 상담 뭐 방송 중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고요. 027-4825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들어서 가장 궁금한 게 네. 과연 지난주 금요일에 보였던 시장의 상승이 연속성 있게 좀 이어질 거냐? 그러니까 당분간 연속성을 좀 보일 거라고 보는데 그래요? 제가 그래서 시황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 너무 먼저 우리가 김치국 마셔갖고 또 뭐 이제 뭐 3,200 간다 이제 이런 수준의 그런 건 아니고 네.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미국이 일단 테이퍼링을 또 단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25bp 인상한 게 있잖아요. 근데 추가적인 인상이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해요.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뭐 부동산이 어쩌고 이건 사실 주식시장 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엔 금리 인상이 외국인에게 뭐 환율이라든지 우리 시장의 어떤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인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는 단순히 시세 차익만 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연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분명히 이제 배당주에 대한 어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곁들여진다면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분간은 시장은 우리 시장의 어떤 네. 이 안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뭐 뉴욕 증시랑 많이 뭐 딥커플링 뭐 돼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들어하셨지만 적어도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지수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조금 생각하시고 대형주에 좀 물려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 또 다시 이제 또 뭐 앉으면 눕고 싶은 제발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시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을 때 좀 비중을 좀 덜어내시면서 조금 전열을 좀 재정비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최근에 굳이 이머징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는 했었는데 변화의 움직임들이 하나씩 나타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